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간밤에 또 아침에 인터넷 뉴스판을 훑어보니까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다 보니 흑색 성점 마타도가 넘실 춤추고 있죠. 사실에 입각한 것들도 있고 완전한 날조 왜곡 식 마타도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 지속적으로 윤석열과 건진법사 즉 무속인들의 관계, 선거대책본부 쪽에 들어와 있는 인사들과 김건희를 둘러싼 무속인들, 도사들, 그 다음에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 그 속에 미투 폄훼했던 발언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제적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재명 욕설을 맞불 작전으로 국민의힘에서 장영수, 국민의힘이죠 사실, 장영수 쪽에서 어제 국회에서 터뜨렸습니다. 160분이라는데 한 30개 넘는 것 같아요.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문제는 욕설과 관련된, 이재명 욕설과 관련된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설에 뿌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자, 하나하나 낱낱이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컷 뉴스. 부랴부랴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 해산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사 얼굴 공개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윤석열 어깨 툭툭 무속인의 풀 영상이 지금 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진법사가 속한 네트워크의 본부의 정체는 이미 제가 얘기했죠. 시발단이라고요. 자,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 윤석열 선대위에 있는 한무경 의원 회사가 건진법사 소속 종파재단에 1억 원을 출연을 했다. 노컷 뉴스. 디지털타임스. 침묵을 깬 김민호 목사가 윤석열을 저격했다. 몸통은 김건희고 김건희는 욕망을 채우는 데는 조잡한 무속까지 가세시켰다. 여기에 이준석 세계일보에서 보면 도사와 대화하는 김건희를 두고 오늘의 운세 보면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네, 방어를 했어요. 자, 오늘의 운세하고 김건희가 도사들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국사를 논하는 것이 윤석열이가 이게 같다라고 보는 자체가 이준석이가 조금 이상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합니다. MBN 국제적 망신이다. 김건희 돈을 안 주니까 미투 인식 외신도 경악. 어제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랑 홍콩의 이런 쪽이 결국에는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성폭력 상담소 미투를 폄훼한 김건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재촉구 직접 사과하라는 겁니다. 자, 신지혜 이준석에 의해서 쫓겨났죠. 윤석열 선대본부에서 김건희 사과 요구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2차 가해다. 경향신문. 한국경제 진중권 김건희 녹취에서 문제될 건 안전불상 딱 하나다. 자, 진중권이가 이런 인간입니다. 실체, 진중권의 실체 진보도 아니에요. 이제는 보수 중에서 상보수, 꼴통 보수가 된 겁니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언급했습니다. 한겨레 이수정 안희정이 불쌍하다는 김건희 발언 유감뜻 고문직을 사퇴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자, 한겨레 김건희 친오빠 헤드였다. 선거본 쪽에 블랙 조직이죠. 그게 헤드였습니다. 캠프의 관여 증황. 녹취록 파일에 있습니다. 한국경제 가면 쓴 농계 이준석 아냐? 이준석이었죠. 가면 토론회를 결국 JTBC에서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은 아니죠. 민간방송인데 종편인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안철수 이준석의 가장 위협적인 당대표 폄하 발언을 했다. 이준석이 받아쳤습니다. 유머 감각을 상실했다. 안철수한테. 자, 이준석과 안철수는 왜 이렇게 상극일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같이 당을 한 적도 있는데 아주 상극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일화의 가장 큰 적은 이준석이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의 가장 큰 적은 이준석이다 라고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자, 이건 뉴스 오마이뉴스에서 딱 한 꼭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사시켰는데 다른 신문은 아예 아무 얘기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대선 끝나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 안 하겠죠? 참,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검찰, 에?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에 대해서 했던 거 생각하면 헤럴드 경제 이 캠프 역설 통화 공개에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해야 된다. 네, 지금 이재명의 이 역설은 사실 가족사입니다. 가족끼리 모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화가 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걸 유도해가지고 이재선이나 형수란 여자가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이재명이 좀 성격이 좀 급한가 봅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내질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뭐 한두 해적인 일입니까? 자, 질려버립니다. 징그러워요. 자,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합의되면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 헌법 개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됐습니다.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는 좀 힘들죠. 근데 반드시 또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87년 헌법을. 이어서 하자면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에 깊이 사과한다. 김건희 공개인 무한 검진 타당하다. 한교익 이재명 욕설 파일을 꼭 들어봐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일보 문파가 이 욕설 딥페이크 꼭 배포. 이 대변인 음모론 공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정치의 가족 갈기 재소환된 이재명 가족 호소문. 자, 오형제 오남매가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맞불 작전으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펼쳤습니다. 한국일보 지지율 이재명과 윤석열 박빙 당선 가능성 이재명이 우위다. JTBC 여론조사 이재명 34.6 윤석열 32.9 안철수 14%. 그런데 이 JTBC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엇비슷하거나 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일화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자, 이 속에서 보면 국민들은 중도층이죠. 중도층에 칼자루가 중도층한테 잡혀져 있는데 이 중도층이 칼자루를 어디로 휘두를 것인가. 공정과 상식, 경제, 민생, 국제 외교, 남북한 관계. 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놓고 판단했을 때 과연 중도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재명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요. 한교희 기사를 한번 볼까요? 한교희 이재명 욕설 파일 꼭 들어보시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이해 못하면 어떤 사람도 이해 못하게 된다. 이재명 계속 오해받으면 크게 섭섭할 것. 자, 한교희 씨가 오히려 잘된 일이다. 공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한교희 씨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경선 상대에 대해서 대선이 끝나면 서로 무덤덤해지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독특했다. 민주당 내에서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았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이 일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낙연 계열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나 본데 본인들 금도가 있는 겁니다. 자, 저도 욕설 들어봤어요. 이재명 당시에
2017년 대선이었던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그 욕설을 갑자기 저한테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던데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 대해서. 그리고 들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양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느냐, 들어보고 얘기하느냐, 왜 이걸 나한테 틀어주느냐. 만약에 당신이 이걸 끝까지 다 들어봤으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나는 나 같으면 이재명보다 더 했다.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이재선이 그렇게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폭행행위도 하고 그러면 동생인 입장에서 나 같으면 우리 형이 그러면 나는 형이고 뭐가 없다. 모든 거 형이고 인연을 끊는다. 그리고 때려 죽여버린다.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 형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아무 얘기를 못 하더군요. 물론 제가 좀 지나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있습니다만 제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자, 저는 이재명과 비슷한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 시절 같은 시기에 성장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머스마들, 네, 경상도 말로 머스마들은 어릴 때부터 시골 동네에서는 참 욕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그걸 비난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릴 때는 좀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면 인터넷상에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할 때 거의 욕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공개해야 된다면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뭐 욕설을 한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욕설을 한 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뭐 밥 먹듯이 사실 욕을 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던 부분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 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 성격이 좀 급한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과 형수의 지속적인 유도, 녹음을 하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녹음을 기를 틀어놓고 유도한 쪽에 말려든 건 이재명이 바보입니다. 참았어야죠. 그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뭐 많이들 까라고 하는데 더 까라고 하십시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같은 상황이 자기 형제지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물론 본인들은 우리 가족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그 말도 맞습니다. 이 문제와 자 이거는 개인 가족사에 대한 부분과 김건희는 윤석열은 국사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도사와 관상가들과. 이 문제는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라이프였습니다.